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3회 관연도 문제풀이 전기기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한 두 문제 정도 있고요. 문제가 조금 난해하기는 하죠. 처음 자주 접했던 문제 형태는 아니었으니까 한번 저랑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가 오실로스코프 얘기가 나오는 3번 문항이 되는데요. 이 3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들어가죠. 오실로스코프의 감쇄 프로브는 입력 전압의 크기를 10배의 배율로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20V가 여기 VI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는 10배가 감쇄된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림에서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임피던스 RS는 1메가옴이고 RS가 1메가옴이고 프로브의 내부장 RP는 9메가옴이라고 나와 있어요. RP가 9메가옴입니다. 자, 이때 1번 프로브의 입력 전압 VI를 220V라고 한다면, 요거라고 한다면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나는 전압은 문제에서 10배의 배율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식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220을 10배로 감소시키면 10분의 220이 되니까 결국 오실로스코프에 나오는 건 22V가 되겠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1번 문제는 크게 틀릴 게 없어요. 그냥 게임 끝나는 거로 보시면 되고,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오실로스코프의 내부 저항 RS를 1메가옴, 여기를 설명하고 있네요. 1메가옴이고 CS가 200피코페럿의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CS에 대한 태분항의 등가 회로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때 시정수하고 VI 221대의 태분항 등가 전압 ETH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2번의 첫 번째로요. 시정수 타우를 구하는데 RC 회로일 때는 시정수 간단하죠? R 곱하기 C가 되는 거? RL이면 R분의 L인 거고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저항값이 0.9메가옴. 그러니까 태분항 등가 저항 갖고 볼 거니까 정확하게 쓰자면 RTH 곱하기에 VC 값, 아니다. CS 값이 되네요. VC가 아니죠. CS 값. 이렇게 표기하는 거고, RTH 값이 0.9메가, 메가는 10의 6승. CS가 200피코페럿,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정수 계산해 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위는 따로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쓰시던 단위를 주면 그 단위에 맞춰서 마이크로로 하라고 하면 10의 6승 곱해서 180 마이크로세크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시정수는 구하는 거고, 태분항의 등가 전압 ETH 구하는 게 조금 문제일 수 있는데 이 ETH 구하는 방법은요 또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잠깐 보시는 거예요. 결국 RP라고 하는 9메가옴하고 RS라고 하는 내부장 1메가옴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병렬로 CS 200피코페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ETH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게 되죠. 태분항 등가 회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메가옴과 9메가옴에서 분배되는 전압 1메가옴 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ETH라고 하는 녀석을 RP 플러스 RS. 분배 전압은 위에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죠? 내 거죠? 그래서 RS. 거기에 전체 전압을 곱해자 얼마가 됐죠? 전체 전압은 220V, VI 220V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RP 값이 9메가옴, RS가 1메가옴, RS가 1메가옴 곱하기 220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22V가 나오네요. 22V가 됩니다. 그래서 22V라고 하는 거 하고요. 세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대요. 인가 주파수가 10kHz. 이건 문제 못 봤었네. 10kHz일 때 주기는 몇 미리세크냐라고 했는데 주기하고 주파수의 관계 찾는 거니까 주기랑 주파수는 항상 역수 관계가 있죠. 물론 F라고 하는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가 됩니다. 단위해 보시면 1%냐, 1%Hz냐, 헤르츠냐, 세크 인버스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주기니까 요거 이용하면 될 거고요. 결국 주파수가 10kg, 10 곱하기 10의 3승,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거고 위에 1 써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미리세크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미리에 반대되는 3승하면 10분의 1, 0.1 미리세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긴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게 푸는 문제는 아니죠. 자, 다음 문제는요.
14번 문제예요. 14번. 요게 이제 논란이 많죠. 그래서 14번 문제가 어디쯤 있을까요? 하나씩 찾아봐야 돼서. 죄송합니다. 11번, 12번, 13번. 그러면 여긴가? 하나 더 내려가야겠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어이구, 제일 마지막에 있었네. 자,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건데, 선로정수가 나왔어요. A, B, C, D가 무부하시 송전단에, 무부하라고 하면요, 부하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전류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전단 전류라고 하는 IR 값이 0이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IR이 0이라는 걸 하나 생각하시고, 이거 수전단이에요. 리시브, 수전단. 송전단에 154kV라는 전압을 인가했는데, 송전단 전압이라고 하는 요 VS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송전단 전압. 얘는 성간 전압인 거죠.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인가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A값, B값, C값, D값을 줬습니다. 1번 문제가 수전단 전압을 계산해 달라는 문제인데, 4단자 정수가 나왔으니까 이거 4단자 정수로 풀 수밖에 없어서 4단자 정수 기본식이 나와 있죠. 입력, E 서브, I 서브, 그죠? 그리고 얘가 4단자 정수 A, B, C, D를 만나서 리시브, ER, 그리고 IR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거는 송전단이 되는 거고 여기가 수전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송전단에 있는 ES나 수전단에 있는 ER은 4단자 정수로 표현했을 때는 상전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간전압을 주어진 녀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루트 3분의 VS, 여기는 그냥 IS, A, B, C, D 해서 여기가 루트 3분의 V로 씁시다. VR. 그리고 여기는 IR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위의 식, 행렬식은 결국 이거죠. 루트 3분의 VS라고 하는 건 이렇게만 곱하면 되니까 A의 루트 3분의 VR 플러스 B의 IR이라는 식이 되는 거고, 밑에 거 IS는 C의 루트 3분의 VR 플러스 D의 IR이 되는데, 이미 무부하라는 조건으로 여기가 빵이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번 문제처럼 수전단에 있는 전압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송전단이 VS였으니까 수전단은 V라고 쓰고요. 리시브 R이 된다는 거죠. 결국 VR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루트 3, 루트 3 없어져도 되잖아요. 따라서 VR이라고 하는 수전단 전압은 루트 3 없어졌구나. 루트 3 없어졌는데 왜 또 써요? 자, VR이라는 전압은 A분의 VS가 될 거고, A가 얼마로 나왔죠? 0.9. VS라고 하는 송전단 전압이 154kV.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눌러보면 171.1111, 171.111kV가 된다. 그래서 셋째 자리 반올림 해봐야 171.11kV다 하는 1번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수전단 전압은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에 있는 송전단 전류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송전단 전류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어차피 얘가 빵이니까, 자, 얘는 또 다른 색깔로 한번 볼까요? 송전단 전류 IS라고 하는 걸 찾을 거면 C라는 값을 알아야겠네요. 4단자 정수에서 C가 J의 0.56이라고 써놨네요. J의 0.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루트 3분의 VR이라고 하는 건데, VR이 171.11kV 10의 3승이 되는 거죠. 이거 손으로 계산 못 하시는 거 아시죠? 계산기 눌러보셔야 돼요. 계산기 눌러보시면요,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J의 55.32, J의
55.32가 돼서 그냥 55.32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송전단 전류라고 했었던 크기도 IS 값도 찾아내게 된 거예요. IS라고 하는 송전단 전류도 찾아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가 또 관건이 되는데,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을 140kV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무부하시긴 무부하시인데 수전단 전압을 140kV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상 설비의 용량을 찾으라는 얘기고, 조상 설비의 용량을 루트 3 VI로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제 V하고 I가 누가 들어갈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사실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어떤 걸로 풀어도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아래 식 같은 경우는 IS 값도 계산하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안 써요. 이거 안 쓰고 위에 거 가지고 계산을 좀 해볼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해설에서도 보시면 전체식 써봤지만 마지막 식은 요렇게 요거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만 요렇게 곱한 거만 계산을 해도 충분히 IC라고 써있는, 뭐 IC로 쓰든 아니면 제가 쓴 것처럼 IR로 쓰든 상관없어요. IC여든 IR이든 이 값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 IR, 책에서는 IC가 됐겠네요. IR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V라고 하는 쪽에는 이게 들어가겠죠. 이게 V 값이 되겠죠. 140kV라고 하는 거. 그럼 요거 오니까 140kV라는 건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만 IR이 없어서 IR을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아까 전에 무부하라고 하면은 IR이 빵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게 IR이 빵이라고 하면 조상설비 용량 자체가 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IR이 0이 아닌 걸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만들어서 푸셔도 되는데, 이 해설에서는 아예 A, B, C, D 값을 넣어버린 거죠. A, B, C, D 값을 넣어버린 거고, 만약에 계산을 해보시면은 루트 3분의 VS라고 하는 자리가, 이게 다 써질래나 모르겠네요. VS라고 하는 송전단께 얼마였어요? 154 곱하기 10의 3승이 A라고 하는 게 얼마였냐면 0.9였네요. 0.9에 다음에 루트 3분의 VR이라고 하는 건 얼마로 구했었냐면 지금 나와 있는 거 얼마지? 14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죠. 140 곱하기 10의 3승. 여기에다가 플러스 B라는 게 또 얼마였어요? j2의 70.7. 이거 복잡해지네. j2의 70.7 그리고 IR이라고 하는 걸 구할 거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요, 이항시킵시다. 이렇게 빼주면 루트 3분의 154 곱하기 10의 3승 마이너스 루트 3분의 0.9 곱하기 140 곱하기 10의 3승은 j2의 70.7 IR. 그래서 IR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j2의 70.7 그대로 써주시고요. 위에 있는 거, 이거 또 써야 되는데, 루트 3분의 154 곱하기 10의 3승 마이너스의 루트 3분의 0.9 곱하기 140 곱하기 10의 3승. 요걸 계산을 해야 되죠. 요걸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J의 228.65라는 게 나왔대요. 그래서 마무리 하실 때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니까 조상설비 용량 QC 값은 루트 3배의 140kV, 14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228.65 요거 하라는 얘기죠. 요거 하란 얘기고, 킬로바로 구하는 거니까 단위 환산하려고 반대되는 마이너스 3승 하나만 곱하면 돼요. 그 결과가 요렇게 5544.68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게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154kV는 성간전압이라는 거고, 4단자 정수로 표현할 때는 상전압 기준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성간전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가 큰 거고,
상전압으로 표현을 하려면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야 한다라는 걸 알면 이 부분이 왜 루트 3으로 나눠졌는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생긴 것만 조금 지저분한 거지 계산하는 건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요, J가 들어가는 계산은 선생님들 손으로 하시기에는 켤레복소수라는 거 마이너스 J를 또 곱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두 문제 정도를 이번에 풀어봤네요. 자,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